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팀을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 유럽 전역은 눈물바다인데요. 어떻게 한국인 운동선수 한 명이 전 세계 축구인과 팬들을 눈물바다로 만들 수 있게 되었을까요? 2010년 독일 함부르크의 작은 훈련장에 한 명의 아시아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18살의 손흥민이었죠. 그때만 해도 독일어는 물론이고 영어조차 서툴렀던 그 소년은 말 그대로 맨몸으로 유럽 축구의 중심지에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처음 독일에 도착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고작 18살의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홀로 낯선 땅에 서게 된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음식까지 입에 맞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축구만으로 승부를 봐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소년이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훈련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늦게 떠나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독일 코치들은 처음에는 아시아 선수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성실함과 실력을 보고는 금세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요. 함부르크에서의 첫 번째 시즌, 그는 분데스리가 최연소 골 기록을 세우며 유럽 축구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골을 넣고도 과도한 세레모니를 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그의 겸손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독일에서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 손흥민은 유럽 영국 프리미어리그라는 더 큰 무대로 향했어요. 토트넘 호스퍼에 입단한 그는 처음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곧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17년 시즌,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4골을 넣으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골을 넣은 후에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 대신 항상 팀 동료들을 먼저 언급했거든요. 이 골은 제가 혼자 넣은 게 아니에요. 동료들이 좋은 패스를 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할 때마다 유럽 언론들은 감탄했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유럽 축구에서 이렇게 겸손한 선수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2018년 푸스카스상을 수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벌리전에서 넣은 그 환상적인 골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시상식에서도 그는 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며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어요. 유로파리그 우승 주역이 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결승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로피를 들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벤치의 동료들을 향해 달려가 포옹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토트넘 팬들은 왜 그들이 손흥민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 축구는 여전히 백인 중심의 세계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출신, 그 중에서도 황인종 선수들에 대한 편견은 뿌리 깊었어요. 신체 조건이 불리하다는 고정관념, 거친 몸싸움에 약할 것이라는 선입견들이 존재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말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라운드 위에서 골로 응답했어요.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무대에서 매 시즌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그 모든 편견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나갔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2019년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벤자민 맨디가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을 때였죠. 많은 선수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했겠지만 손흥민은 달랐어요. 그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후반전에 결승골을 넣으며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골 이후 맨체스터 시티 팬들조차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축구라는 언어로 모든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은 순간이었거든요. 경기 후 가디올라 감독은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어서 축구가 아름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인의 신체 조건이 불리하다는 말도 이제는 통하지 않았어요. 그의 스피드와 순간적인 가속력은 유럽 최고의 수비수들도 막기 어려웠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플레이가 모든 국적과 인종의 팬들을 사로잡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런던 거리에서 한국인 아이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중국 팬들이 그를 햇살 같은 소년이라고 부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친 경기 상황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2020년 첼시와의 격렬한 런던 더비에서 상대 수비수와 충돌에 넘어진 후에도 일어나면서 상대 선수에게 괜찮다는 손짓을 보낸 모습이었죠. 그 순간 웸블리 스타디움 전체가 그를 향해 박수를 보냈어요. 더 놀라운 건 경기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긴 경기든 진 경기든 상관없이 상대팀 선수들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는 그의 모습은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전통이 되어버렸거든요. 특히 어린 선수들을 만나면 항상 격려의 말을 건네는 모습에서 그의 진정한 인품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간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후에도 그는 군대에서 배운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오히려 그 시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10년이 넘는 유럽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의 문제, 사생활 논란, 팀 내 갈등 같은 것들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선수였거든요.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축구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존재였습니다. 2022년 손흥민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완장을 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서구식 리더십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다소 조용한 그의 성격이 주장 역할에 적합한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형 리더십의 시작이었어요. 목소리를 높여 선수들을 다그치는 대신 묵묵히 앞장서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 말이죠. 훈련장에서 가장 열심히 뛰고 후배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어려운 순간에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 진가가 드러났어요. 조별리그 포르투갈전에서 팀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선수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거든요. 그 결과 대한민국은 기적 같은 16강 진출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경기 중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팀이 실점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동료들을 격려하고 포지션을 조정하며 팀 전체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모습은 전형적인 한국형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책임감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이었거든요. 토트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식적인 주장은 아니었지만 팀 내에서 그의 발언권과 영향력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특히 어린 선수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면 항상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주는 모습에서 한국인 특유의 정과 배려심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주목한 한국형 리더십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유럽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한 선수가 이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손흥민과 함께한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고 화이트 하트 레인 스타디움 앞에는 그의 대형 포스터를 들고 아쉬워하는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DONT 고손까지 말하는 피켓을 든 어린아이의 사진은 전 세계 언론에 실리며 화제가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팀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라이벌 팀인 아스널 팬들조차 축구계가 정말 좋은 선수를 잃는다며 아쉬워했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첼시 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BBC는 가장 존경받은 선수의 퇴장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 남긴 유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마지막 홈 경기였어요. 화이트 하트레인에 모인 6만 명의 관중들이 경기 시작 전부터 손흥민 노래를 부르며 그를 응원했거든요. 경기가 끝난 후에는 스탠딩 오베이션이 10분 넘게 계속되었고 많은 팬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 순간 화이트 하트레인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손흥민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축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한국을 언급했고 이것이 작은 문화 외교의 역할을 했거든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영국 방송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묻자 주저없이 김치라고 답했던 순간이었죠. 그 후 진행자가 김치에 대해 궁금해하자 직접 김치 담그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그 방송 이후 런던의 한국마트에서는 김치 판매량이 2배로 늘었다고 해요. 또한 그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등을 동료 선수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올 때마다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폭발했거든요. 군 복무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서구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징병제에 대해 그는 항상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력과 동료애였다며 한국 남성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소개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가 한국의 정신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저를 만든 것은 한국의 효 사상과 겸손의 문화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선배를 존중하며 후배를 아끼는 것이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라고 말했던 그 순간 전 세계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그의 하나하나 행동과 말은 한국인의 겸손함, 근면성, 인내심을 알리는 살아있는 문화 외교였습니다. 덕분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18살 소녀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토트넘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적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모든 것은 팬들 덕분입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며 여전한 겸손함을 보여주었거든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골 기록이나 트로피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축구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유럽 클럽들은 아시아 선수들을 볼 때 더 이상 편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증명해 보인 것처럼 실력만 있다면 인종이나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준 인격적 모범이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것이죠. 겸손함, 성실함, 배려심,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인의 정신을 대표하는 가치들이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손흥민을 롤모델로 삼는 젊은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의 축구 실력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품과 정신까지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일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 그의 존재는 더욱 특별했어요. 그는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력과 인격이 전 세계에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거든요.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영원할 것입니다. 아시아의 자랑, 한국의 자랑, 그리고 전 세계인의 귀감이 된 한 사람. 새로운 무대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고 세계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앞으로 계속 좋은 사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마음에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할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